예, 구속된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순실 씨 파문의 핵심은 아무래도 최 씨가 국정 현안에 좀 개입했다는 건데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를 검찰이 발견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의 그런 통화 녹취록, 통화 파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구속되기 앞서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이 지난달에 압수수색이 됐었거든요. 이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휴대폰 여러 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중 2대에서 정 전 비서관과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 씨와의 그런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발견된 겁니다. 예. 현재 검찰이 그 파일 내용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는데요. 정확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 전 비서관이 아무래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왔던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굉장히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정황이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애초에 정 전 비서관은 어떤 이유로 통화를 녹음한 걸까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예.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제 박 대통령의 그런 본인에게 내리는 업무 지시나 그런 국정 내용을 놓치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최순실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그런 하는 발언을 녹음할 정도로 그만큼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런 국정농단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안에서 대기업 수사를 하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별도의 전담팀을 꾸린 건데 검사 3명과 이제 수사관들이 포함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의혹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르 재단이 세워지기 몇 달 전인데요. 지난해 7월에 박 대통령이 7개 기업 총수를 따로 불러서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예. 좀 지원을 부탁해 달라는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건데 이 중에는 흔히 말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LG그룹, 롯데그룹 그리고 CJ그룹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에게 독대 논란이 불거진 건데 만약 대통령이 이 기업 총수들에게 비공식적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미르 재단에 대한 지원을 당부를 했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이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했다고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지난해 일정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다이어리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그 내용까지도 분석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알려져서 되게 기자들도 되게 분주하게 취재에 나섰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미르 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대의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런 재단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청와대나 그런 높은 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그 수백억 원의 기금을 내는 게 달갑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로 비춰졌었는데 이 기금을 내면서 각종 그런 특혜를 노렸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내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는 대신에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총수가 뭐 수사를 뭐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총수 수사 무마라든지 그런 특혜를 노렸다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막 훈련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직접 지원한 정황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삼성은 이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정당한 스포츠 지원 활동이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제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최 씨 모녀에게 모종의 혜택을 기대하고 지원을 한 거 아니냐, 대가성 자금을 건넨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에 나섰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개인 비위 혐의로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최순실 특별수사팀도 이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난 주말에 검찰청에 나올 때 상당히 태도를 두고 논란이 예. 됐었거든요. 뭐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직접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개인 비위 혐의 외에도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를 이제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최순실 씨의 의혹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혹시 또 몰랐다면은 그거 자체로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것 또한 위법 사실이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뭐 관련 고발장도 시민단체에서 최근에 고발장을 제출해서 현재 특별수사본부에 접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누구든지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 만큼 예. 조만간 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 검찰에 출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정 전 비서관은 현재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두 인물은 언제쯤 검찰에 출석을 좀 할까요? 네,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 하면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재만, 안봉근 두 이제 비서관 합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고 이제 두 비서관에 대해서도 사실 검찰 출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무비서관의 승인 없이는 청와대 내부의 그런 문건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로 전해지게 된 과정에 이제 이재만 전 청무비서관의 그런 역할 또는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승인해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 과정에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이재만 전 비서관을 불러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도 이제 최순실 씨를 간용 차량에 태워서 이제 검문 없이 청와대에 드나들게 해줬다, 이런데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해서 그런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죠. 차은택 씨. 귀국을 도대체 언제 하는지 참 궁금한데 검찰과 어떻게 귀국 일정이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뭐 조율되고 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은택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들 중에 아직까지 검찰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르면 뭐 내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곧 조만간 이제 귀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져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는요, 이제 차 씨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송성각 전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이 검찰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차 씨와 함께 이제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서 그런 회사를 강탈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글쎄요 계속해서 차은택 씨에 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미르재단을 미르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계 그런 체육계 정부 사업 이권에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검찰에서도 차 씨가 귀국하는 대로 강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짚어보면 끝도 없는 뭐 의혹 이야기뿐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또 수사를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